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정반대였죠. 헬스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무거운 기구를 든 분도, 10년 동안 매일 만보를 걸은 분도, 정작 무릎과 발목, 허리가 먼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운동을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몸은 더 나빠지는 걸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가 몸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같은 강도, 같은 패턴, 같은 관절만 반복했었으면 겉으론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관절과 근육이 조용히 타락하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다 뚝 소리 한 번에 수년의 꾸준함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을 하고도 몸이 더 아픈 이유, 노년에 꼭 지켜야 할 저속 노화 운동법, 그리고 평생 건강하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강도 패턴 회복의 원칙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운동과 늙음을 앞당기는 운동의 차이,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이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틀린 방식이면 조용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종일 일하고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사흘은 쉬어야 하네요. 이 말 속에 나이 든 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용보다 회복이 훨씬 느리다는 사실이죠. 일 문제의 실체 운동이 늙음을 앞당기는 순간 나이가 들면 근육, 관절, 인대, 심장까지 모든 조직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한 번 쓰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이 걸립니다.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을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죠. 걷기는 안전하다고 믿고 같은 길을 만보씩 반복하고 헬스는 해야 하니까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게 운동다운 운동이라며 강도만 올립니다. 그리고 아픈 날도 꾸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참고 이어붙입니다. 문제는 이 꾸준함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꾸준함이 아니라 관절을 닳게 만드는 꾸준함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살의 강도와 패턴, 두 가지 함정. 박만수 어르신은 매일 같은 기구, 같은 무게, 같은 자세를 반복했습니다. 벤치프레스와 레그프레스를 할 때마다 철컥 소리가 나는 게 운동의 보람처럼 느껴졌고 준비 운동은 시간 낭비라고 여기셨죠. 몇 년 뒤 MRI에서는 무릎 연골이 얇아지고 손목 주변엔 부종이 차올랐습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단 하루도 주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김정자 어르신은 걷기 안전이라는 믿음으로 10년 동안 같은 속도, 같은 경로만 걸었습니다. 발목이 저릿해도 무릎이 당겨도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라 아픈 부위를 더 갈아내는 신호였습니다. 검사에서는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발목에 미세염증이 보였죠. 두 분 모두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만 높아도 패턴만 고정되어도 회복 없이 반복된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꾸준히 닳게 합니다. 3나이 든 몸의 회복 속도 과학적 이유. 나이가 들면 관절 속을 부드럽게 해주는 활액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만 쉬어도 다시 촉촉해지지만 60대 이후에는 2에서 3일이 걸립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중 생기는 미세한 상처를 봉합하는 속도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다음 날이면 회복돼 있지만 노년에는 3에서 4일을 줘야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 회복 시간을 무시하고 같은 부위를 계속 쓰는 건 마치 아직 굳지도 않은 콘크리트 위에 계속 짐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금이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무너지는 거죠. 사반론 처리 그래도 운동은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쉬면 운동한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동 효과는 자극이 아니라 자극 후 회복 과정에서 생깁니다. 즉 운동으로 체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생기고 근육이 강해지고 관절이 정돈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회복하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오해결 저속노화 운동법 3원칙. 이제 몸을 지키는 7전 원칙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통증 없이 다시 평생 운동 루틴을 되찾게 한 방법들입니다. 원칙 1. 강한 운동은 짧게, 약한 운동은 오래.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500ml 물통을 발목에 걸고 다리 들었다 내리기 같은 동작은 짧고 정확하게만 하면 됩니다. 대신 느린 걷기, 발목 돌리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동작은 몸이 기분 좋아할 만큼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원칙 2. 하루에 2가지 이상 섞기. 걷기만 하는 날은 없게 하세요. 걷기에 의자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 싱크대 잡고 발 뒤꿈치 들기. 이 2가지를 꼭 섞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편중된 관절 사용을 막고 무릎 발목의 부담을 30에서 40%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 3. 운동 다음 날은 몸 상태로 조절하기. 전날 40분 걸었다면 다음 날은 20분만. 아니면 집에서 발목 어깨 돌리기 정도만. 이 조절 하나를 지키는 사람과 무시하는 사람은 1년만 지나도 컨디션 체력 관절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운동은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 내일 다시 쓸 체력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오늘 100% 쓰면 내일은 쓸 게 없지만 오늘 70에서 80%만 쓰면 남은 20에서 30%가 밤새 몸을 고치고 다시 채워줍니다. 운동을 망치는 가장 흔한 두 가지 함정은 바로 강도가 너무 세다는 것, 그리고 패턴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성실한 운동 습관처럼 보이지만 나이 든 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용히 관절과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먼저 박만수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레그프레스, 벤치프레스, 스쿼트. 늘 같은 기구, 늘 같은 무게, 늘 조금 더, 조금만 덜하는 마음으로 강도를 올렸죠. 준비 운동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땀이 나야 오늘 운동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기계가 철컥거리는 소리가 마치 건강이 차오르는 소리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MRI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은 얇아지고 손목 주변에는 보이지 않던 부종이 차올랐습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라고 물었지만 실은 나이가 아니라 회복할 틈을 주지 않은 방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강도가 세면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어르신은 그 시간을 하루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정자 어르신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무거운 기구는 절대 들지 않았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니라 10년 내내 똑같이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늘 같은 길, 같은 속도, 같은 평지를 발목이 시큰거려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만보는 채워야지라는 신념이 오히려 몸을 몰아붙이는 명령이 되어버린 거죠. 걷다 보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근육이 풀린 게 아니라 통증에 잠시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는 발목과 무릎에 미세염증이 발견되었고 심폐 기능은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걷기만 했는데 왜 숨이 더 차죠?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어르신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불편 신호를 운동의 일부라고 착각했다는 것. 박만수 어르신은 강도 때문에, 김정자 어르신은 패턴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몸을 혹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관절은 마모되고 근육은 충분히 봉합되지 못한 채 상처가 누적되고 심폐 기능은 쉬지 못해 점점 효율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하게 늙음이 앞당겨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느리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잘못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이 체력을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복 과정에서 체력이 만들어지고 관절이 고쳐지며 심장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 속도가 60대 이후에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먼저 관절부터 보겠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활액이라는 기름인데 젊을 때는 하루만 쉬어도 금방 차오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활액이 복구되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다음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소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관절이 회복되는데 이틀, 길면 사흘이 걸리는데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다음날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반복합니다. 아직 메워지지도 않은 관절 표면을 또 갈아내는 셈이죠. 근육 역시 비슷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는 아주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봉합하면서 근육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봉합 속도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느려지고 완전히 회복되는데 3에서 4일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오늘 스쿼트를 했다면 그 근육은 사흘 동안 치료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또 같은 부위를 쓰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위에 다시 칼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폐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숨이 차오릅니다. 젊을 땐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안정 속도로 돌아오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과 폐가 휴식 모드로 돌아가는데 하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운동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운동 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복했느냐가 건강 론제버티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회복 시스템이 느려져 있는데 운동만 과거처럼 빠르게 세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바로 박만수 어르신의 연골 마모, 김정자 어르신의 발목 염증,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예전보다 숨이 더 차요라는 호소입니다. 문제는 이 회복 지연이 조용히, 서서히,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무릎이 오늘부터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결과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 뚝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운동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나이 든 몸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운동이 아니라 회복이 절반 이상이다. 젊을 땐 운동 80%, 회복 20%였다면 60대 이후에는 운동 40%, 회복 60%로 비율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운동을 하는데도 늙고, 이 사실을 알면 운동을 해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래도 운동은 많이 해야 좋은 것 아닌가요? 쉬면 몸이 더 굳어버릴 것 같아서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던데요? 이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열심히 하면 된다. 꾸준해야 살아남는다는 가치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아파도 참고 버티는 게 미덕처럼 여겨져 왔죠. 그래서 통증이 와도 이 정도 아픔은 운동하는 사람이면 당연하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에서는 그 미덕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무리해도 다음날 다시 회복됐지만 60대 이후의 몸은 무리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준 자극이 이틀, 3일 동안 몸에 흔적을 남기고 그 위에 또 자극을 얹으면 결국 수리되지 못한 상처가 쌓여버리죠. 많은 분들이 뭔가 덜한 것 같다, 쉬면 건강이 떨어질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만 사실 쉬는 날이 있어야 다음 운동을 젊은 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붓는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건 체력을 쌓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체력을 꺼내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체력이 고갈되면 통증, 염증, 마모라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쉬면 몸이 더 아파요. 이 역시 흔한 오해입니다. 몸이 쉬는 동안 아픈 이유는 관절과 근육이 그동안 쌓인 피로를 본색대로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쉬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계속 참아왔던 피로가 그제야 비로소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회복 원칙을 지키는 분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운동할 때 몸이 가볍고 다음날 피로가 남지 않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관절이 평온합니다. 운동 중에도 관절이 딸깍 소리 없이 부드럽고 호흡이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몸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결국 운동의 본질은 오늘 체력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내일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운동은 체력을 고갈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체력을 저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운동이 끝난 뒤의 회복 시간입니다. 운동을 오래 하는 사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세게 하는 대신 몸과 대화를 나누며 조절하는 사람, 아픈 날은 쉬는 사람, 그리고 회복을 운동의 일부로 넣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보신 이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노년기에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저속노화 운동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관절은 덜 아프고 숨은 덜 차고 운동을 오래 유지할 힘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차오릅니다. 1. 강한 건 짧게, 약한 건 오래 운동 강도 재설정. 무릎 허리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은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동작들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500ml 물통을 발목에 걸고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 계단 오르기 1에서 2층 정도. 이 운동들은 오래 하면 오히려 관절이 지칩니다. 그러니 조금만 하고 멈춘다는 감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은 몸이 기분 좋을 만큼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느린 걷기, 제자리 발목 돌리기, 가벼운 스트레칭, 어깨허리 둥글게 풀기. 이렇게 부담은 짧게, 편안함은 길게 가져가는 게 노년기의 운동 원칙입니다. 이 하루에 2가지 이상 섞기 패턴 분산. 걷기만 하는 날, 헬스만 하는 날, 스트레칭만 하는 날.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방식이 가장 몸을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아래 조합처럼 작게라도 2가지를 섞어주는 것이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육의 피로를 분산시킵니다. 걷기 무릎 굽혔다 펴기, 걷기 발 뒤꿈치 들기, 헬스 스트레칭, 맨몸 운동 10분 산책,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2가지를 섞는 순간 한 부위만 혹사되는 패턴이 사라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다음 날은 몸 상태로 조절하기 회복 포함한 운동 루틴. 오늘 40분 걸었다면 다음 날은 20분만 걷거나 발목 어깨 돌리기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몸이 무겁거나 관절이 붓는다면 그날은 쉬는 게 오히려 가장 큰 운동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1년만 지나도 이 원칙을 지킨 분은 컨디션, 통증, 근력 유지에서 큰 차이로 드러납니다. 쉬는 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젊게 만드는 건설 공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면 다음 운동이 더 힘들어지고 이 시간을 지키면 평생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생깁니다. 운동은 체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저축입니다. 운동은 오늘의 체력을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 건강하게 움직일 힘을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00%를 쓰면 내일은 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오늘 70에서 80%만 쓰면 남은 힘이 밤새 관절을 고치고 근육을 복구하고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운동을 오래 하고 싶은 분들, 나이 들어서도 숨차지 않고 걷고 싶은 분들, 몸을 아끼면서 건강하고 싶다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부터 시작해보세요. 강한 건 짧게, 가벼운 건 길게, 하루에 2가지 섞기, 다음 날은 몸에 맞게 조절하기. 이 네 가지가 지켜지면 운동은 몸을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몸을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